남자 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세탁소에서 방금 찾아온 것처럼 비닐에 이렇게 씌워도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 이야기부터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이 50대 남성 강모 씨 어제 아침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와서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자수한 뒤에 끔찍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죠. 경찰은요, 강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인 26일에 1차 살인을 저질렀고 자수하기 직전인 28일 밤에 그리고 또 29일 새벽 그 사이에 2차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경찰이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피의자 강 씨가 김포공항역에서 최종 행적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경찰서로 와서 자수를 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경찰서에 찾아왔을 때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시신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 피해자의 차량을 본인이 몰고 온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자, 29일 새벽 3시쯤에 차량에서 2번째 피해 여성을 숨지게 했던 것으로 경찰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요, 피의자의 거주지를 지금까지는 3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밝힌 것은 5번 이 피의자 강 씨의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5번 방문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수 이후에 범죄 경력을 조회해서 이 강 씨의 과거 범죄 경력을 자수한 이후에나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경찰은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이 2번의 이 범행 혹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가 일단 여성 2명을 왜 살해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궁금증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지금 자수 직후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바뀌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뭐 조금 약간 다른 결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언론중재법에 되면 반론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저희도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데 사실 지금 자수했는 저 사람에 대한 반론권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범행 장소는 집이에요. 네. 1차 사건은. 네. 두 번째 범행 장소는 다른 장소라면 그게 지금 차량이라고 경찰이 밝히고 차량이라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소에 피해 여성이 왔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진술한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성관계 거부 정도가 분명히 그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고 일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이 강 씨 굉장히 자기의 범죄를 치밀하게 도주 경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김포공항역까지 나왔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범죄 계획을 세우고 도피하려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점도 들고 두 번째 피해 여성을 만났을 때 분명히 금전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피 자금을 만들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서 두 번째 피해 여성을 만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이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살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이 조금 전에 발표한 김포공항역 인근에서 최종 행적이 확인됐다라는 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 씨가 있는 행적을 바라보면 그 전자발찌를 끊고 전자발찌는 A란 몽총토속역에 버리고 렌트카를 준비해서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울역까지 가서 아마 서울역에서 다른 동선을 가지고 움직였는 듯한데요. 휴대폰도 어떤 그 대중교통에 있는
장소에 버리고 김포공항역까지 갔다면 사실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하는 게 아하. 어려웠을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점도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해외로의 도주를 염두하고 간 게 왜냐하면 아닌가. 피해 여성을 먼저 그렇군요. 살해하고 난 다음에 네. 지금 전자발찌를 끊었기 때문에 그럼 전자발찌 끊었다는 거는 결국 도주하기 위한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살해 행위를 어떻게든지 아하. 피해 보고자 하는 그 강 씨의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자, 일단 법무부의 요청을 받고 경찰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언론에는 3번 정도 강 씨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금 전 경찰 발표에서는 지금 5번 강 씨의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5번이나 강 씨의 집을 방문했을 그 당시에 그 집 안에는 이미 1차 피해 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신이 안에 있었는데 이 5번이나 방문하고도 집으로 들어가지는 지금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총체적 부실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체포영장이 청구를 했는데 발부가 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체포영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난 다음 20시간 후에 체포영장이 청구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사실 그 전에 이게 전자발찌를 끊으면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면 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데 네. 왜 20시간 동안 지났을까? 아하. 그리고 법원도 이 사람이 자수할 때까지 체포영장을 발부를 안 합니다. 네. 사실 체포영장은 서면으로만 검토하면 되는 건데 네.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거는 도주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즉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영장이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냥 전자발찌 끊은 정말 하나의 사건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강 씨 지금 네. 전과 14범에 이미 성폭력 범죄 전과 2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좀 신속하게 아하.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경찰이 발표한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강 씨가 과거에 성 관련 범죄가 2회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총 범죄 전과가 14범이라는 점을 그 발찌를 끊은 상태에서 수색을 나왔을 때는 경찰이 지금 몰랐던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서 범행을 자백하고 난 뒤에야 범죄 경력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하리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보고의 문제죠. 저희들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전투에서는 실패해도 보고에 실패하면 그건 용서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사람이 전과 14범이고 이미 전자 부착 명령을 내릴 때 그 법원의 결정서에 나와요. 이 사람 아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네네네. T-솔라스 점수도 높고 그다음에 PCLR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 사이코패스 검토하는 것도 점수가 어느 정도 높아서 재범의 위험성이 네. 높음 또는 중간 정도가 되었다면 보호관찰소 법무부에서는 보호관찰관에게 그런 부분을 엄중하게 이야기해서 1대1 뭐 집중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경찰이 빨리 넘겨줬어야죠. 네. 이게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아하. 엉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피의자 수용자의 인권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그 피의자 수용자의 인권을 지킨다고 우리 일반 국민의 생명이 저렇게 덧없이 뺏기는 일은 네.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립의 네.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네. 안전을 지키는 것. 자, 오늘 오전에 법무부에서는요 브리핑을 냈습니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절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이번 사건의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훼손 통보를 받은 서울 동부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18시경 훼손 최종 치기주에 도착하여 수색을 시작하였으나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즉시 서울 경기 지역 10개 보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예상 은신 지역과 주요 터미널 등의 직원 등을 배치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에 휴대폰 위치 추적, CCTV 조회, 가족, 지인 등 관계인 접촉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재 추적을 실시하였으나 검거하지 못하였습니다.